일본 영화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 여배우 3,000명을 일주일간 무료로 초청한다는 소식에 처음엔 모두가 코웃음을 쳤죠. K-팝의 나라가 우리에게 뭘 가르치겠냐고요. 하지만 일주일 뒤 나리타 공항으로 돌아온 3,000명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한 헤드라인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영화계 일본 여배우 3,000명 울리다.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2살 중견 여배우 사토 유미코는 왜 기자회견장에서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다고 눈물을 흘렸을까요? 거대한 LED 스크린으로 둘러싸인 버추얼 스튜디오, 유창한 일본어로 환영 인사를 건네는 안내 로봇, 그리고 배우의 감정이 기술보다 앞서야 한다고 말하는 한국 감독의 진지한 눈빛. 이 모든 게 일본 배우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명의 여배우가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3,000명 전체를, 나아가 일본 영화계 전체를 뒤흔든 놀라운 일주일의 기록이죠.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영화 전문기자 타나카 유우지입니다. 영화계를 취재한 지 벌써 15년째가 되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중견 여배우의 특별한 여정입니다. 도쿄 외곽 스기나미구의 낡은 분장실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앉은 여자의 이름은 사토 유미코, 올해 52살의 중견 여배우죠. 그녀는 23살에 데뷔해 벌써 30해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데뷔작은 한 청춘 멜로 영화의 조연이었고 그 작품으로 신인상 후보에까지 올랐었어요. 오늘도 유미코는 거울을 바라보며 주름을 확인합니다. 분장실 조명은 여전히 따뜻하게 얼굴을 비추지만 요즘 받아보는 대본 속 그녀의 역할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주연을 맡았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주인공 어머니 역할조차 젊은 배우에게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지난달에는 손녀 역할을 맡은 22살 신인 배우의 할머니 역을 제안받기도 했죠. 매니저 다나카는 오늘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은 제작사들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얼굴만 찾는다고 하더군요. 광고주들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요. 벽에 걸린 과거 출연작 포스터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3시쯤 유미코의 낡은 노트북에 이상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였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일 문화교류 특별 프로그램 마이너스 일본 여배우 3,000명 초청 연수. 유미코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그 제목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요즘 이런 식의 사기 메일이 배우들을 대상으로 자주 돌아다니거든요. 하지만 메일을 열어보니 공식 문서 형식의 대한민국 정부 로고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더군요. 내용은 더 놀라웠습니다. 한국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공동으로 일본 여배우 3,000명을 선발해 일주일간 서울에서 최신 영화 제작 시스템과 연기 워크숍을 제공한다는 거였죠. 숙박과 식사는 물론 왕복 항공료까지 모든 경비를 한국 측에서 부담하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라고 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상세한 일정표와 한국 영화계의 최근 성과를 정리한 자료까지 들어있었어요. 유미코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우 연수를 왜 한국에서 하냐고요? 일본이야말로 아시아 영화의 본고장 아니었던가요? 하지만 웃음이 멈추고 나자 묘한 감정이 가슴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난 5년간 그녀가 받은 배역은 총 8개였고 그중 6개는 한 회 분량의 조연이었습니다. 감독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고 오디션 공고는 나이 제한에 걸려 지원조차 할 수 없었죠. 유미코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같은 사무소 소속인 후배 아이리였습니다. 그녀는 28살의 신예 여배우로 요즘 화장품 광고와 드라마 주연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잡지 표지 모델도 3달 연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린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배님, 한국 연수 메일 받으셨냐고요? 자기도 신청할까 고민 중이라며 유미코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실 요즘 한국 화장품 광고 제안이 들어와서 한국에 대해 궁금하기도 하다고 덧붙였어요. 유미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아마 참가하지 않을 것 같다고요. 나이도 있고 지금 준비 중인 작품도 있다는 핑계를 댔죠. 사실 준비 중인 작품이란 것도 확정되지 않은 오디션이었지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유미코는 다시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신청 마감은 사흘 뒤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언제나처럼 회색빛이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유미코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의 떨림이 기억났어요. 그때 그녀는 23살이었고 세상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습니다. 첫 촬영날 새벽 6시에 도착해서 밤 11시까지 촬영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칠 줄 몰랐죠. 감독은 그녀의 눈빛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지난 30년을 지탱해온 힘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그녀는 언제부터 마음이 아닌 얼굴로만 평가받기 시작했을까요? 30대 후반부터였나요? 아니면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나요? 유미코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눈가와 처진 볼선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아직도 배우로서의 열정이 남아있었어요.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유미코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신청서의 마지막 항목을 채우고 제출 버튼을 눌렀죠. 화면에 접수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신청 번호는 1892번이었어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으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지만 다른 한쪽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이틀 뒤 오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유미코를 포함한 3,000명의 일본 여배우가 선발되었고 출발은 보름 뒤였습니다. 집결 장소는 나리타 공항 J터미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녀는 통지서를 들고 오랫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미코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보름이 지나고 나리타 공항 J터미널은 이른 아침부터 붐볐습니다. 출발 시간은 오전 9시였지만 유미코는 새벽 6시 30분에 도착했어요. 일찍 온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수백 명의 여배우들이 집결해 있더군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가방을 끌며 줄 끝에 섰어요. 앞에 선 여배우들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배우 둘이 셀카를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말했어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 팔로워가 엄청 늘 거라고요. 한국 간다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자기는 벌써 사전 포스팅으로 좋아요 3,000개를 받았다고요. 유미코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SNS 계정 팔로워는 8,200명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이것도 많은 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신인 배우들도 10만 명씩 거느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장으로 향하는 길 유미코는 익숙한 얼굴들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있는 건 하야시 유리코가 아닌가요? 그녀는 40대 중반의 베테랑 여배우로 10년 전 한 드라마에서 유미코와 함께 연기한 적이 있었어요. 유미코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죠. 유리코도 유미코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숍 앞에서 만나 짧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유리코가 물었죠. 왜 이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냐고요. 유미코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없어서 뭐라도 해보고 싶었다고요. 유리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처지라고 했어요. 작년에 받은 배역이 단 3개였고 그마저도 모두 단역이었다고 했죠. 둘은 쓸쓸한 웃음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근처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배우 무리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죠. K-팝의 나라가 우리에게 대체 뭘 가르치겠냐고요. 일본이야말로 아시아 영화의 원조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른 배우들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냥 일주일 관광 다녀온다 생각하자고 어차피 공짜 여행 아니냐고 웃었죠. 유미코는 그 말을 들으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것이 정말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관광이 아니라 배움을 얻어야 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탑승구 앞에는 3,000명의 여배우들이 모여들었어요.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20 초반부터 60대까지 정말 다양한 세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많은 여배우들 중에서 자신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너무 늙지도 그렇다고 젊지도 않은 애매한 나이. 베테랑이라 부르기엔 경력이 화려하지 않고 신인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 유미코는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은 23열 10원이었어요. 창가 자리였죠. 유미코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배우가 앉았어요. 그녀는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천천히 그리고 점점 빠르게.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유미코의 가슴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유미코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옆자리 여배우가 갑자기 이어폰을 빼고 유미코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사토 유미코 선배님 아니냐고 물었어요. 10년 전 드라마에서 선배님 연기를 보고 감동받았다고 했죠. 유미코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배우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미즈키였고 3년 전에 데뷔했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주로 웹드라마에 출연하고 있다고 했죠. 그녀는 유미코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배님은 왜 이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냐고요. 유미코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다시 배우고 싶었다고, 자신의 연기를 돌아보고 싶었다고요. 미즈키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도 비슷한 이유라고 했어요. 요즘 배우들은 연기보다 얼굴과 인기가 먼저라는 게 싫었다고 했죠. 두 사람은 비행시간 내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기에 대해, 배우의 삶에 대해, 그리고 변해가는 영화계에 대해서요. 유미코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마음 한편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진입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곧 착륙한다고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죠. 유미코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 아래 펼쳐진 도시가 서울이었어요.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후 1시 15분이었어요. 유미코는 다른 여배우들과 함께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죠. 공항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홀로 나오는 순간 유미코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만이 아니었어요. 3,000명의 일본 여배우들이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죠.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멈춰섰고 누군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홀이었어요. 천장은 유리로 되어 있어서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벽면을 가득 메운 초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가로 30m는 좋게 되어 보였어요. 그 스크린에는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한국 영화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는 장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거머쥐는 순간 전 세계 극장을 가득 채운 한국 영화 관객들의 모습이 차례로 나타났어요. 유미코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최신 영화 제작 기술이 소개되었죠.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서 배우들이 가상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모습, 첨단 CG 기술로 만들어진 장면들,
그리고 실시간으로 합성되는 특수효과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에는 자막이 떴어요. 지난 5년간 한국 영화가 받은 국제영화제 수상 실적이었죠. 칸, 베를린, 베니스 3대 영화제에서만 23개의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유미코는 그 숫자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같은 기간 일본 영화의 수상 실적은 단 5개였으니까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극장에서 한국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모습이었어요. 뉴욕, 파리, 런던, 도쿄.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한국 영화에 열광하고 있었죠. 자막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영화의 해외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그때였습니다. 홀 중앙에서 무언가가 다가왔어요. 사람이 아니었죠. 높이 150cm 정도의 흰색 로봇이었습니다. 둥근 머리에 큰 화면이 달려 있었고 바퀴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봇이 3,000명의 일본 여배우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죠. 환영합니다, 일본 여배우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어요. 목소리는 자연스러웠고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로봇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안내 로봇 K1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일주일간 여러분의 연수를 돕게 될 거라고 했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달라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 모두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미코는 넋을 잃고 그 로봇을 바라봤습니다. 로봇의 화면에는 미소 짓는 얼굴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죠. 주변에서 여배우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저 로봇 진짜 사람처럼 말하네요. 다른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유미코처럼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충격이 컸던 거예요. K1 로봇은 3,000명을 10개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각 그룹은 300명씩이었죠. 유미코는 제7그룹에 배정되었어요. 미즈키도 같은 그룹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각 그룹마다 전담 안내 로봇이 배정되었습니다. 유미코의 그룹을 담당한 로봇은 K7이라고 소개했어요. 그 로봇이 앞장서서 출구로 향했고 300명의 여배우들이 뒤따랐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대형 버스 10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각 버스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유미코는 7번 버스에 탑승했죠. 버스 안도 놀라웠습니다. 좌석은 넓고 편안했고 각 좌석마다 개인 모니터가 달려 있었어요. 버스가 출발하기 전 모니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환영 인사였어요. 그는 유창한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일본 영화는 한국 영화의 스승이라고 한국 영화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건 일본 영화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번 연수는 보답의 의미라고 했어요. 일본 여배우들에게 한국이 발전시킨 영화 제작 시스템과 연기 방법론을 공유하고 싶다고 했죠.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 교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미코는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환영받는다는 느낌. 그녀는 손을 들어 가슴을 짚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들. 모든 게 새로웠죠. 유미코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미즈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 감동받았어요. 아까 공항에서요. 미즈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라고 대답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여배우들도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거나 모니터를 응시하거나 아니면 유미코처럼 생각에 잠겨 있었죠. 유미코는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환영받은 적이 있었던가?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그 따뜻한 로봇의 미소가 이상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버스는 약 50분을 달려 서울 외곽 파주시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유미코가 내린 곳은 거대한 영화 제작소였죠. 입구 표지판에는 파주 영상 콘텐츠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작소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부지만 축구장 10개는 좋게 되어 보였죠. 높이 20m가 넘는 촬영 스튜디오 건물이 5동이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도쿄에 있는 어떤 제작소보다 컸으니까요. K7 로봇이 앞장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제3 스튜디오라고 했어요.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관이라고 했죠. 유미코는 그 단어를 들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이 뭐지? 미즈키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가상 배경을 실시간으로 합성하는 최신 촬영 기법이라고 했죠. 할리우드에서 요즘 많이 쓴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즈키를 바라봤어요. 젊은 배우들은 이런 것도 다 알고 있구나 싶었죠. 제3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순간 유미코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어요. 300명의 여배우들이 모두 같은 반응이었죠. 누군가는 와 하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스튜디오 내부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가로 40m, 세로 25m, 높이 15m 정도 되어 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건 벽면이었습니다. 사방의 벽과 천장이 모두 LED 스크린으로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스크린에는 숲속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치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바람에 풀이 흔들렸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진짜 야외에 온 것 같았습니다. 유미코는 손을 뻗어 벽을 만져봤어요. 차갑고 딱딱한 스크린이었죠. 한 명의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K7 로봇이 소개했죠. 이분은 김태현 감독님이라고 한국을 대표하는 SF 영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유미코는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김 감독은 통역사와 함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일본 여배우들을 바라봤죠.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달했어요. 반갑다고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영화계의 최신 기술을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김 감독이 손뼉을 쳤습니다. 순간 배경이 바뀌었어요. 숲이 사라지고 우주 공간이 나타났죠. 별들이 반짝이고 행성들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은 중세시대 성 내부, 그 다음은 미래 도시, 그 다음은 바닷속 풍경. 모든 배경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유미코는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예전엔 영화 배경을 만들려면 실제로 세트를 지어야 했어요. 아니면 그린 스크린 앞에서 연기하고 나중에 합성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김 감독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배우가 실제 배경을 보며 연기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그린 스크린처럼 상상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배우의 감정 몰입이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여배우가 스튜디오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였죠. 김 감독이 소개했습니다. 자신의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배우라고 했어요. 오늘은 실제 촬영 장면을 시연해 보이겠다고 했죠. 배경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비 내리는 거리였어요. 빗소리까지 들렸죠. 여배우는 그 속에서 우산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고 감독이 큐 사인을 냈어요. 여배우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대사는 없었어요. 그저 빗속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감정이 읽혔습니다. 슬픔,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희망. 3분 정도의 짧은 연기였지만 유미코는 울컥했어요. 김 감독이 컷을 외쳤습니다. 여배우가 미소를 지으며 제자리로 돌아갔죠. 김 감독은 300명의 일본 여배우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통역사가 그의 말을 전달했어요. 우리는 배우의 감정이 기술보다 앞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술이 있어도 배우의 진심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죠. 기술은 배우를 돕는 도구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배우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감정을 전달하느냐는 거라고요. 유미코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일본의 촬영 현장은 효율만 따지기 시작했어요.
한 신당 테이크는 최대 3번, 그 이상은 예산 낭비라고 했죠. 감정은 늘 편집의 대상이었습니다. 유미코는 30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달랐죠. 감독들은 배우의 감정이 제대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줬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찍었어요. 배우를 존중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작년에 찍은 한 드라마가 생각났습니다. 유미코는 어머니 역할을 맡았었어요. 딸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표현하는 장면이었죠. 유미코는 그 감정에 몰입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단 2번의 테이크만 허락했어요. 첫 번째 테이크는 준비가 덜 됐어요. 2번째 테이크도 마음에 들지 않았죠. 유미코는 한 번만 더 찍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고개를 저었어요. 시간이 없다고, 예산이 빠듯하다고 했죠. 편집으로 어떻게든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유미코는 분장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배우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연기가 아무 가치도 없다는 느낌. 그 이후로 유미코는 점점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김 감독의 말은 달랐어요. 배우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기술은 그걸 돕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유미코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말을 듣고 싶었구나 깨달았죠. 견학이 끝나고 300명의 여배우들은 휴게실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유미코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바라봤죠. 석양이 제작소 건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즈키가 다가와 옆에 앉았어요. 선배님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죠.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감동받았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미즈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도요 하고 속삭였죠.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잘했다고요. 저녁 6시 300명의 일본 여배우들은 제작소 내 식당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식당은 넓고 깨끗했어요. 테이블마다 6명씩 앉을 수 있었죠. 유미코는 미즈키, 하야시, 유리코, 그리고 처음 보는 3명의 여배우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뷔페 형식이었어요. 한식, 일식, 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유미코는 비빔밥과 불고기를 조금 담아왔습니다.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 입을 떠넣는 순간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었죠. 테이블 분위기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피곤했거든요. 아침 일찍 공항에 모였다가 하루 종일 견학을 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올 무렵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한 여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이는 35쯤 되어 보였어요. 그녀는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죠. 누군가는 놀라웠다고 대답했고 누군가는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3번째 여배우는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4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코웃음을 쳤죠. 한국은 너무 보여주기식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이 없다고 덧붙였어요. 로봇이며 거대한 스크린이며 다 관광객 현혹용 아니냐고 했죠. 유미코는 포크를 든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의할 수 없었죠. 오늘 본 것들이 정말 보여주기용일까요? 김 감독의 눈빛은 진지했고 그가 한 말들은 진심으로 들렸는데요. 35살쯤 되어 보이는 여배우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한국 영화가 요즘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결국 기술에 의존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진짜 연기는 기술이 아니라 배우의 내공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미코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죠. 하지만 선배라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말을 아꼈습니다. 일본 영화계는 위계가 분명했거든요. 연차가 낮은 배우가 선배에게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예의가 아니었어요. 유리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기술은 정말 대단하지 않았냐고요. 일본에도 저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죠. 35살 여배우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돈만 있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였어요.
대부분의 여배우들은 숙소로 향했죠. 숙소는 제작소 옆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하지만 유미코는 산책을 하고 싶었어요. 제작소 안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벤치도 몇 개 놓여 있었죠. 유미코는 그곳으로 걸어갔어요. 봄밤의 공기는 시원했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정말 보여주기식일까요? 유미코는 계속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전부 거짓이었을까요? 김 감독의 진지한 표정도 한국 여배우의 순수한 연기도 모두 연출된 것이었을까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였죠. 그녀는 유미코에게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냐고 힘들어 보이신다고 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를 본 순간 기억이 났죠. 오후에 김 감독의 영화에서 시연을 보여준 한국 배우였습니다. 유미코는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어를 못해서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랐죠. 그 여배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이지현이라고 김 감독 영화의 주연을 맡고 있다고 했죠. 일본어는 대학교 때 3년간 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미코는 안도하며 다시 앉았고 지연도 옆에 앉았어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오늘 견학은 어땠냐고요? 유미코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놀라웠다고 감동적이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배우로서의 자존심이 흔들린다고 고백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처음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그런 기분이었다고 했죠. 선배들은 다들 대단해 보이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았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냐고 유미코가 물었어요.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비교는 의미가 없다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성장하느냐는 거라고 했죠. 남과 비교하면 끝이 없다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나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20대 중반의 젊은 배우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성숙했죠. 유미코는 지연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은 유미코 선배님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10년 전쯤 본 일본 영화에서 선배님의 연기를 봤다고 했죠. 그 영화 제목은 벚꽃이 지는 날이었고 유미코는 주연을 맡았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았다고 자기도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했죠. 선배님의 연기는 진심이 느껴졌다고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우는 연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미코는 말문이 막혔어요. 10년 전 그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그것도 한국의 젊은 배우가. 유미코의 눈가가 뜨거워졌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기에 대해서, 배우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 대해서요. 지연은 유미코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존중했고 유미코는 지연을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죠. 그때 그녀도 지연처럼 순수했고 열정적이었으니까요. 시계를 보니 8시 45분이었습니다. 곧 숙소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지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촬영이 있어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선배님 같은 배우가 되고 싶다고 앞으로도 좋은 연기 많이 보여달라고요. 유미코는 일어서서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오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다고요. 지연은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유미코는 그녀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정원을 나서며 유미코는 생각했습니다. 낡은 자존심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겸손 그리고 다시 배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연수 닷새째 아침입니다. 시계는 아침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유미코는 숙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죠.
파주의 아침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지난 나흘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첫째 날은 버추얼 스튜디오 견학이었고, 둘째 날은 영화 편집 과정을 배웠죠. 셋째 날은 특수 효과팀과 함께했고, 넷째 날은 시나리오 작가들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자극이었어요. 오늘의 일정표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특별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목은 감정의 재연결이었죠. 유미코는 그 제목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감정의 재연결이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300명의 제7 그룹 여배우들은 제5 스튜디오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처음 오는 건물이었어요. 입구에서 안내를 받았죠. 신발을 벗고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어요. 바닥에는 부드러운 매트가 깔려 있었고 조명은 은은했죠. 사방 벽면은 흰색이었고 정면에는 거대한 거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가로 10m, 세로 5m는 되어 보였어요. 한 명의 여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그녀는 자신을 정미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연기 코치라고 했어요. 20년간 한국과 미국에서 배우들의 감정 훈련을 담당해 왔다고 했죠. 정 코치는 통역사와 함께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워크숍은 특별하다고 했어요. 이것은 감정이 끊긴 배우들을 위해 마련된 세션이라고 했죠. 오랫동안 연기를 하다 보면 진짜 감정과 연결되는 통로가 막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코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감정이 끊긴 배우. 그 말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 같았죠.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의 연기가 공허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대사를 말하고 표정을 짓고 눈물을 흘리지만 거기에 진심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어요. 정 코치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자원자를 받는다고 했죠. 하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300명의 여배우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정 코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했죠. 그래서 준비했다고 했어요. 명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작위로 선정된 10명의 배우가 오늘 세션을 받게 된다고 공지했죠. 이름이 호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미코는 긴장한 채 귀를 기울였어요. 여섯 번째 이름이 불렸을 때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토 유미코. 자신의 이름이었죠. 유미코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정 코치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중에 안내하겠다고 했어요. 10명이 모두 선정되었고 나머지 여배우들은 관객석에 앉았습니다. 유미코는 여섯 번째 순서였어요. 첫 번째 배우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죠. 정 코치는 그녀를 거울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조명을 조절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점점 어두워지더니 오직 거울 앞에 배우만 조명을 받았죠. 정 코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배우가 되었습니까? 통역사가 일본어로 전달했어요. 첫 번째 배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유명해지고 싶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고 말했어요. 정 코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죠. 지금도 그 이유가 맞습니까? 배우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지금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울먹였죠. 유미코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자신도 똑같았거든요. 처음 배우가 된 이유와 지금 계속하는 이유가 달라져 있었죠. 아니, 어쩌면 지금은 이유조차 없는지도 몰랐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배우가 차례로 나갔어요. 모두 비슷한 반응이었죠. 질문을 받고 울거나 침묵하거나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어떤 배우는 10분 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드디어 여섯 번째 순서가 되었습니다. 유미코의 이름이 불렸죠. 오후 2시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정 코치는 부드러운 미소로 유미코를 맞이했죠. 유미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췄어요. 스튜디오의 다른 곳은 모두 어둠 속에 잠겼고
오직 유미코와 거울만 빛나고 있었죠. 거울 속에는 52살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정코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전달되었죠. 거울 속 자신을 보세요.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바라보세요. 유미코는 거울을 응시했어요. 주름진 얼굴, 처진 눈과 마른 입술. 모든 게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정코치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왜 배우가 되었습니까? 유미코는 입을 열려다 멈췄어요. 대답이 나오지 않았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배우가 되었을까요? 30년 전 그 결심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3분. 유미코는 계속 거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정코치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기다릴 뿐이었어요. 유미코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3살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연극 동아리에서 처음 무대에 섰던 날이었죠. 그날 그녀는 주인공의 친구 역할이었습니다. 대사는 단 5줄 뿐이었어요. 하지만 무대 위에서 느꼈던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관객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대사를 할 때 들려오던 웃음소리, 그리고 공연이 끝난 뒤 받았던 박수. 그때 유미코는 깨달았죠.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그 기억이 선명해지자 유미코의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죠.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싶었어요. 제 연기를 보고 웃거나 울거나 생각에 잠기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배우가 된 이유예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유미코는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거울 속에서 23살의 자신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빛나는 눈빛,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 그리고 순수한 열정. 정코치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유가 유효합니까?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죠. 네, 지금도 그래요. 아니, 지금이야말로 더 그렇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즈키였어요. 다른 여배우들도 눈물을 닦고 있었죠. 유미코의 고백이 그들에게도 울림을 준 거예요. 정코치는 유미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당신은 진짜 배우예요. 오래된 거울 속 당신의 얼굴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열정을 잃지 마세요. 유미코는 객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즈키가 손을 꼭 잡았어요. 선배님 정말 멋있었다고 속삭였죠. 유미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왜 배우인지 확실하게 깨달았으니까요. 연수 마지막 날 밤입니다. 시계는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일주일간의 여정이 내일 오전이면 끝나죠. 유미코는 게스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거대한 스크린, 버추얼 스튜디오의 LED 벽면, 김 감독의 진지한 눈빛, 이지연의 순수한 미소, 그리고 거울 앞에서 흘렸던 눈물. 모든 순간이 선명했죠. 미즈키는 벌써 잠들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어요. 유미코는 조용히 일어났죠. 밖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고 싶었어요. 일주일 내내 스케줄에 따라 움직였으니 마지막 밤만큼은 자유롭고 싶었죠. 간단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청바지에 면 재킷, 그리고 편한 운동화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죠. 괜찮았습니다. 오늘만큼은 배우 사토 유미코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걷고 싶었으니까요. 게스트하우스를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어요.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죠.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유미코는 천천히 걸었어요. 제작소 정문을 나와 큰 길로 향했죠. 큰 길에는 가로등이 밝게 켜져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시내로 가는 버스를 기다렸어요. 5분쯤 지나자 버스가 왔죠. 교통카드를 찍고 탑승했습니다. 이 카드는 연수 첫날 받은 거예요. 일주일간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었죠.
버스는 한강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네온 사인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죠. 유미코는 그 풍경을 넋놓고 바라봤습니다. 30분쯤 지나 한강 근처에서 내렸어요. 밤 9시였죠.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쿄였다면 여자 혼자 밤길을 걷는 건 위험한 일이었어요. 특히 유명한 배우라면 더욱 조심해야 했죠. 하지만 여긴 서울이었습니다. 한강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고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유미코는 그 광경에 멈춰 섰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걷고 있다니. 여자들도 혼자서 혹은 둘이서 걷고 있었어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죠. 도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유미코는 밤 8시만 넘으면 혼자 외출하지 않았어요. 위험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배우라는 신분 때문에 조심해야 했죠. 파파라치를 피해야 했고 팬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평범한 관광객처럼 보였을 거예요. 유미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로웠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죠. 산책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다리 위로는 차들이 지나다녔고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유미코는 그곳에 앉았죠.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이 정말 꿈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줄은 몰랐죠. 옆 벤치에는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7수는 넘어 보였고 할머니도 비슷한 나이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강을 바라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자 할아버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따뜻했어요. 유미코는 그들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괜찮구나 생각했죠. 여기서는 나이가 흠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존중받는 것 같았습니다. 노부부는 편안하게 밤거리를 산책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유미코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52살의 주름이 만져졌어요. 도쿄에서는 이 주름이 늘 부끄러웠죠. 화장으로 가리려 애썼고 사진을 찍을 때는 각도를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일어서서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다리로 향했어요. 마포대교였죠. 다리 위에는 보행로가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천천히 다리를 건넜어요. 바람이 불어왔죠. 강바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유미코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죠. 시원했고 상쾌했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녀는 다리 난간에 손을 얹고 강을 내려다봤어요.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유미코는 그 물을 보며 생각했죠. 자신도 저 물처럼 계속 흘러가야 한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라고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한강의 야경, 다리 위의 풍경, 그리고 자신의 모습도 찍었죠. 셀카였습니다. 화장하지 않은 얼굴, 바람에 날린 머리, 그리고 진짜 미소. 휴대폰 화면 속 자신을 보며 유미코는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어요. 억지로 짓는 카메라용 미소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미소였죠. 52살의 얼굴이지만 이상하게도 젊어 보였습니다. 다리를 건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편의점이 있었어요. 들어가서 캔 커피 한 개를 샀죠. 1,000원이었습니다. 저렴했어요.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단맛이 났지만 너무 달지 않았어요. 유미코는 커피를 마시며 거리를 바라봤죠. 사람들이 계속 지나다녔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어요. 웃고 떠들고 살아있었죠. 여기선 나이가 흠이 아니구나. 유미코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여기선 여자 혼자 밤길을 걷는 것도 자유롭구나. 여기선 배우가 아니어도 유명하지 않아도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미코는 캔 커피를 다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한강 산책로로 향했죠. 조금 더 걷고 싶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10시 30분이었습니다. 슬슬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어요. 내일 아침 6시에 공항으로 출발하니까요. 유미코는 아쉬움을 느끼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죠. 버스를 기다리며 유미코는 다시 한번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풍경을 잊지 않을 거예요. 이 자유로운 느낌을 잊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쿄로 돌아가도 이 느낌을 간직하겠다고요. 버스가 왔습니다. 유미코는 탑승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죠. 1시간의 자유로운 산책이었지만 그 1시간이 지난 30년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건 밤 11시 40분이었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갔죠. 미즈키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미코는 침대에 누웠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밤의 기억이 선명했어요. 한강의 바람, 다리 위의 조명, 노부부의 미소, 그리고 자유로운 밤거리. 그 모든 것이 유미코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죠.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이제 시작이라고요. 일주일 뒤 나리타 공항 도착 로비입니다. 오후 3시였어요. 유미코를 포함한 3,000명의 일본 여배우들이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공항은 술렁이기 시작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유미코는 눈이 부셔서 손으로 가렸죠.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이런 취재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한국 연수는 어땠냐고 물었죠. 유미코는 당황했습니다. 자신 같은 중견 배우에게 왜 인터뷰를 하는 걸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여배우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 더 많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카메라도 보였어요. 유미코는 인파를 헤치고 나갔죠. 출구로 향하는 길에 신문 가판대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어요. 오늘자 석간신문 일면이 눈에 들어왔죠.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한국 영화계 일본 여배우 3,000명 울리다. 부제는 이랬어요. 일주일간의 연수, 침체된 일본 영화계의 경종. 유미코는 신문을 집어들었습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 정부가 주최한 이번 연수가 일본 영화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했죠. 참가한 여배우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SNS에는 감동의 후기들이 넘쳐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 영화계의 기술력과 시스템이 이미 일본을 앞질렀다고, 특히 배우를 대하는 태도에서 큰 차이가 났다고 분석했죠. 일본 영화계가 효율과 예산만 따지는 동안 한국은 배우의 감정과 예술성을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미코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뛰었죠. 자신이 경험한 일주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3,000명 모두가 무언가를 느끼고 돌아온 거였죠. 출구를 나서자 매니저 다나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유미코를 맞이했어요. 축하한다고 SNS가 난리라고 했죠. 유미코의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하루 만에 5만 명이나 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차에 타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다나카는 운전하며 말했어요. 벌써 3개의 오디션 제안이 들어왔다고요. 전부 주연급 배역이라고 했죠. 제작사들이 한국 연수에 다녀온 배우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미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자신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유미코는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유미코를 맞이했어요. 잘 다녀왔다고 고생했다고 말했죠. 사장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기사들이 가득했어요.
한국 연수에 대한 기사, 일본 영화계의 위기를 다룬 칼럼, 그리고 여배우들의 인터뷰가 넘쳐났죠. 사장은 말했습니다. 이건 기회라고 이 열기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요. 회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스케줄, 인터뷰 일정,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들. 유미코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유미코는 사무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도쿄타워가 멀리 보였죠.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즈키였죠. 선배님 기사 보셨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도 놀랐다고 이렇게 큰 반응일 줄 몰랐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자기도 다시 연기를 시작하고 싶다고요. 유미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즈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함께 열심히 하자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미즈키가 웃었습니다. 네, 선배님.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유미코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봤던 별들이 떠올랐죠. 한강 다리 위에서 느꼈던 자유로움, 거울 앞에서 흘렸던 눈물, 그리고 지연이 해준 말. 이틀 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장소는 도쿄 시내의 한 호텔이었어요. 한국 연수에 참가한 대표 여배우 10명이 참석했죠. 유미코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회견장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모였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죠. 사회자가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 질문은 유미코에게 향했어요. 한국에서 무엇을 배우고 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미코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유미코가 말했어요. 다시 시작할 용기, 나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 그리고 진심으로 연기할 용기를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희에게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게 해줬어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메모하느라 바빴고 카메라들은 유미코에게 집중했죠.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52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 나이면 주연을 꿈꿀 수 없죠.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진심으로 연기하느냐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여배우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유미코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유미코는 호텔 로비에서 다른 여배우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죠. 변화를 느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야시 유리코가 말했어요. 우리 모임을 만들면 어떨까요? 한국 연수에 다녀온 배우들의 모임. 서로 응원하고 정보를 나누는 모임이요. 모두들 찬성했습니다. 그날 저녁 재시작이라는 이름의 모임이 탄생했죠.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유미코는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한인디 영화의 주연 역할이었죠. 감독은 4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유미코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졌다고요. 오디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틀 뒤 캐스팅 확정 연락이 왔어요. 유미코는 대본을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30년 전 처음 배우가 되었을 때처럼요. 촬영은 다음 달부터 시작이었어요. 유미코는 매일 대본을 읽고 캐릭터를 연구했죠.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름을 가리려 하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미코는 발코니에 나갔어요.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3,000명의 여배우들도 지금쯤 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각자의 무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가 다시 시작하고 있었죠. 유미코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스크린 속 연기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죠.
그녀는 다시 배우가 되었고 이제 새로운 무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여배우 3,000명에게 기술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잃어버린 존엄을 돌려줬습니다. 나이로 차별받고 효율에 밀려난 그들에게 당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줬죠. 거대한 스크린과 최첨단 로봇이 아니라 진심 어린 존중과 따뜻한 환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50대 중견 배우가 한강 다리 위에서 느낀 자유, 거울 앞에서 되찾은 열정, 그리고 귀국 후 다시 시작한 새로운 도전.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 보여준 배우에 대한 존중이었어요. 세계가 K컬처에 열광하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화려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짜 힘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배우를 소모품이 아닌 예술가로 존중하고 나이를 흠이 아닌 깊이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3,000명의 일본 여배우가 서울에서 배운 건 결국 하나였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용기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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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겠습니다.